나는 공항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제주도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3,100달러. 그 돈은 내 마지막 저축이었다. 가족 여행을 위해 모은 돈, 아버지의 생일 선물로 제안한 그 여행. 그런데 그들은 나 없이 떠났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아, 왜 안 왔어? 명확하게 말했어야지. 너 혼자 사는 거 알잖아.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명확하게. 내가 3,100달러를 카드로 찍으며 전부 가족 몫으로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고맙다고 안아주며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나 혼자 공항에 서 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자란 나는 가족의 완벽한 딸이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오빠는 의사, 나는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비밀이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회사 비리. 뇌물수수. 그걸 내가 대신 감쌌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지시로 서류를 위조한 게 발각됐고 나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풀려났지만 가족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지은이 덕분에 가족이 살았어. 그 말로 나는 침묵했다. 이제 그 대가는 제주도행 비행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빈집이 나를 맞이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웃는 얼굴들. 나는 사진을 찢었다. 이제 시작이야,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한국 드라마처럼 우아하게, 하지만 잔인하게.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카드 명세서. 3,100달러는 환율로 400만 원. 그 돈으로 그들은 제주도의 리조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터.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취소. 모든 예약 취소. 비행기, 호텔, 렌터카. 죄송합니다. 취소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떴다.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을 텐데? 상상만으로도 통쾌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오빠의 병원 기록을 해킹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빠의 비서에게 돈을 주고 얻었다. 오빠는 바람을 피웠다. 환자의 아내와. 그 비밀이 가족의 약점이었다. 나는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병원장에게. 김태준 의사의 불륜 증거 첨부. 증거는 오빠의 호텔 영수증과 사진. 다음은 어머니. 그녀의 복지재단. 돈 세탁 의혹. 내가 조사한 지 2년. 아버지의 뇌물돈이 그 재단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언론에 팁을 날렸다. 사회복지사의 비리. 밤이 깊어지자 전화가 쏟아졌다. 오빠의 울음소리.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비명. 내가 왜? 우리는 가족이잖아. 아버지의 침묵.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명확하게 말했어야지. 나 없이 떠난 게 그들은 제주도에 갇혔다. 취소된 예약으로. 공항에서 버려진 채 나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뜩였다. 복수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비밀의 뿌리는 더 깊었다. 아버지의 뇌물이 나의 청소년 시절을 망친 그날로 거슬러 올라갔다. 이제 나는 그 뿌리를 뽑을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커피숍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헤드라인, 의사 불륜 스캔들, 김태준 박사 사임 위기, 오빠의 얼굴이 실려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가족은 지쳤다.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우리를 배신해?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내가 배신당한 게 먼저였다. 10년 전 아버지의 지시. 지은아, 서류에 내 이름 써. 아빠 대신. 나는 17살이었다. 회사 비리. 뇌물 5억 원 후 그게 발각되자 아버지는 나를 앞세웠다.
딸이 실수한 거야. 청소년이잖아. 나는 검찰 조사받았고 가족은 무사했다. 그 후 나는 PTSD로 고생했다. 학교 중퇴, 친구 이름. 하지만 가족은 고마워 한마디로 끝냈다. 나는 재단 사무실로 갔다. 어머니의 복지재단. 겉으로는 고아원 후원, 속으로는 돈 세탁. 나는 내부 직원에게 접근했다. 김 사모님의 비리, 증거 있나요? 100만 원에 입수한 문서. 은행 이체 내역. 아버지의 회사 돈이 재단으로. 나는 그걸 블로그에 올렸다. 익명으로. 제목, 가족의 어두운 그림자, 조회수가 폭발했다. 트위터 아니, X에서 해시태그 가족비리가 트렌딩됐다. 어머니의 전화. 지은아, 제발. 재단이 무너지면 나는 끊었다. 무너져야 할 게 있잖아. 오빠는 병원을 그만뒀다. 바람난 여자와 헤어지려 애썼지만 스캔들로 이혼 소송. 그는 나를 찾아왔다. 강남의 내 작은 원룸. 동생아, 미안해. 그 여행, 우리가 잘못했어. 눈물이 고인 누누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건 연기. 오빠는 항상 그랬다. 아버지의 꼭두각시. 오빠, 기억나? 내가 감옥 갈 뻔한 그날, 오빠가 뭐라고 했어? 지은이 강하니까 괜찮아라고.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미움이 스쳤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더 깊이 파고들자. 아버지의 회사, 나는 해커 친구를 불렀다. 옛날 기록, 뇌물 관련의 친구는 30분 만에 데이터를 뽑아왔다. 10년 전 아버지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진짜 범인은 오빠였다. 오빠가 뇌물을 주도했다. 아버지는 덮으려 했고 나를 희생시켰다. 증거, 이메일 로그. 태준아, 지은이로 돌려. 내가 의사 되려면 나는 충격받았다. 오빠가. 가족의 완벽한 아들. 이제 복수는 오빠에게 집중됐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과거 사건 재심 청구. 청소년 범죄, 가족 배후 조종 증거 제출. 그날 밤, 가족 모임. 아버지가 소집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지은아, 그만해. 우리는 가족이야. 하지만 나는 서류를 던졌다. 가족. 이게 가족인가?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는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어? 나는 웃었다. 변한 건 나 아니야? 여러분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문을 나서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게임 시작. 서울에 비가 내리던 날, 나는 회사 로비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그는 여전했다. 세련된 수트, 미소. 하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스캔들로 회사 주가가 떨어졌다. 지은아, 이야기 좀 하자.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는 풍경. 내가 한 짓 너무 갔어. 오빠는 직장 잃었고 엄마 재단은 문 닫을 판이야. 나는 커피를 저었다. 아빠, 10년 전 기억나? 내가 서류 위조한 거 아빠 짓이었잖아. 그는 시선을 피했다.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화가 전쟁의 시작이었다. 오빠는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하지만 내 변호사는 증거를 쌓았다. 오빠의 뇌물주도 증거. 재판 날짜가 잡혔다. 언론은 우리 가족을 비리 집안으로 몰아갔다. X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지은 이정의 vs 가족 보호. 누군가는 딸이 너무 잔인해라고, 다른 누군가는 가족이 먼저 배신했어라고. 나는 그 논쟁을 즐겼다. 왜냐하면 그게 복수의 일부였으니까. 사람들을 치어 PH로 만들기. 어머니는 나를 찾아왔다. 눈물 범벅. 지은아, 엄마 잘못했어. 그 돈 내가 모은 거 알았어. 하지만
오빠 수술비가 필요해서 수술비? 오빠의 불륜 상대가 임신했다. 그게 가족 여행 자금 일부였다. 나는 분노했다. 엄마,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내가 왜 희생양이 돼야 해? 그녀는 무릎 꿇었다. 한국 드라마 장면처럼. 하지만 나는 일으켜 세웠다. 이제 늦었어. 재판에서 보자. 재판 첫날,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 오빠가 증언대에 섰다. 동생이 증거를 조작했어요. 하지만 내 변호사가 이메일을 공개했다. 김태준 씨, 10년 전 뇌물짓이 법정 소란. 아버지가 무너졌다. 태준아, 오빠는 나를 노려봤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나는 속삭였다. 가족이잖아. 공유해야지.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긴장. 공기 중에. 법정 밖에서 시위대가 모였다. 가족 해체. 용서하라. 논쟁이 절정에 달했다.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편지. 어머니의 자필. 지은아, 엄마가 죽을게. 내 탓이야. 자살 위협.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 보호 요청. 그날 밤 병원. 어머니는 위독. 약을 과다 복용. 나는 병실 문 앞에 섰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그녀가 속삭였다. 내가. 우리를 파괴해. 나는 눈물을 삼켰다. 복수가 이렇게 아플 줄이야? 재판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오빠의 불륜 상대. 그녀는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김태준 씨가 저를 협박했어요. 돈으로 입막음. 하지만 그녀의 증언은 더 큰 폭탄이었다. 그 돈, 지은 씨가 준 거예요. 여행 자금 일부. 거짓말. 아니, 진실. 나는 혼란스러웠다. 2년 전 오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오빠 수술비로 그 돈이 불륜해?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증거 확인의 결과 오빠가 돈을 돌려놓지 않았다. 내 돈이 가족 여행에 쓰인 셈. 이 반전으로 여론이 뒤집혔다. X에서 지은이가 돈 착취당한 피해자라는 포스트가 바이럴. 하지만 가족 지지자들은 여전히 잔인해라고. 나는 취업 PH 상태에 빠졌다. 재판 중간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지은아, 화해하자. 오빠가 모든 걸 짊어질게. 오빠가 자백? 그는 법정에서 무너졌다. 제가 뇌물 주도했어요. 지은이를 희생시켰어요. 눈물. 법정은 조용. 판사는 양형을 선고했다. 오빠, 5년 실형. 아버지, 벌금.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재단은 폐쇄됐지만 그녀는 회복됐다. 병원에서 나를 안았다. 미안해, 딸아. 나는 밀어냈다. 이제 가족 아냐.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도로. 그들이 버린 그곳. 작은 펜션에서 새 삶을 시작. 디자인 프리랜서로. 하지만 밤마다 악몽. 오빠의 눈빛, 어머니의 울음. 그러나 진짜 반전은 마지막 날 왔다. 변호사의 전화. 지은 씨, 오빠의 자백서 봤어요? 당신이 진짜 범인일 수 있어요. 뭐. 자백서에 오빠가 썼다. 지은이가 서류를 먼저 제안했어. 돈을 원해서 거짓. 하지만 증거가. 내 손글씨. 10년 전 나는 정말 원했나? 아버지의 압박 속에서? 아니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심겼다. 내가 정말 희생양이었을까? 아니면 공모자? 1년 후 나는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산다. 오빠는 감옥에서 나왔다. 조기 석방. 가족은 흩어졌다. 아버지는 은퇴, 어머니는 시골로. 그들은 나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했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가 유명해졌다. 배신의 예술 테마로. 전시회에서 사람들은 물었다. 당신 이야기예요. 나는 웃었다. 가족 이야기. 하지만 끝은 비극적이었다. 또는 유후. 어머니의 편지. 지은아, 오빠가 자살 시도했어. 내 복수 때문에 나는 달려갔다. 서울병원. 오빠의 창백한 얼굴. 동생아. 미안,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내가 우리를 미워한 게 맞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지만 사랑도 했어. 우리는 울었다. 가족 재결합. 아니. 오빠는 회복 후 해외로 떠났다. 어머니는 용서 구했다. 아버지는 침묵. 재판 기록이 공개됐다. 내가 서류 위조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증언. 하지만 진실은 압박. 나는 책을 썼다. 가족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사람들은 논쟁했다. 지은이가 피해자야 vs 그녀도 가해자 은하는 그 논쟁을 보며 미소 지었다. 복수의 완성. 명확하게 말했어야지 나의 복수를. 이게 끝. 하지만 누구도 완전히 옳지 않다. 가족은 파괴됐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제주 바다처럼 고요하지만 깊다.